그 다음에 36번으로 보겠습니다. 자연습고 온도가 31, 흙고 온도가 24, 건고 온도가 34인 실내 작업장에서 시간당 400칼로리를 소모된다면 계속 작업 시간 실시하는 주조 공장의 WBGT를 물어봤네요.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이 WBGT 항상 시험에 나오죠. 이거 도시로 나타내는 건데 이 두 가지 형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실내냐 실외냐. 그쵸? 실내 같은 경우는 요소가 두 가지고요. 실외 같은 경우는 요소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요거 같은 문제를 보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실내 작업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옥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옥내. 옥내는 어떻게? 우리가 0.7 곱하기 자연습고 플러스 0.3 곱하기 흙고 온도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습고 온도가 지금 31도라 그랬죠. 31도 플러스 0.3 곱하기 건고 온도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흙고 온도가 24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만 계산하시면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이번에는 다 어렵지가 않아요. 되셨고 37번도 계산 문제네요. 볼게요. 초기 무게가 1.26g인 깨끗한 PVC 여과지를 하이볼륨 시료 채취기를 정착해서 작업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5리터 퍼 분의 유량으로 시료 채취기를 작동시킨 다음에 여과지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가 1.280g이었다면 채취한 입자상 물질의 작업장 내 평균 농도를 mg per 메탈함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먼저 우리가 여과지를 보면 여과하기 전에 여과지의 무게 있죠. 그 다음에 여과된 다음에 여과지의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과된 다음에 여과지의 무게에서 처음에 여과하기 전에 여과지의 무게를 빼야지만이 우리가 입자상 물질의 무게가 나오는 거죠. 맞죠?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 물어봤어요? 평균 농도를 물어봤어요. 평균 농도를 물어봤는데 단위가 뭐야? 밀리그램 퍼 메타의 3승이에요. 얘가. 그러면 많이 우리가 풀어봤죠. 많이 풀어봤습니다. 이 분자의 항은 뭐야? 질량이 되는 거고 분모의 항은 메타 함수. 이렇게 쓰면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질량 나누기 어떻게 돼? 부피가 돼야 돼요. 질량 나누기 부피. 그래서 질량은 우리가 여과된 다음에 여과지의 무게를 해서 여과 전 여과지의 무게를 뺀 거, 이걸 질량을 미리그램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량을 갖다가 이용해서 부피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질량을 미리그램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여과 후 질량이 얼마나 나왔어요? 1.280 g에서 뭘 빼줘요? 1.260이 됩니다. 260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20g이 나오는 거죠. 0.02g? 0.02g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20mg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20mg이다. 얘는 g 단위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피를 구할 건데 이 부피도 우리가 어떤 단위로 나타내야 돼요? 메타의 3승 단위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어? 이 부피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좀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유량 곱하기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이 아까 분당 2.5리터 2.5리터 퍼 분이 되는 거고 얘를 시간은 오후 9시부터 5시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보면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8시간이 되는 겁니다. 8시간. 그래서 얘가 8시간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우하고 분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요게 60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부피의 메타의 3승이죠? 그래서 10의 3승 리터가 1 메타의 3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피를 구하셔서 우리 부항값에다가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한번 우리가 부피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보시면 2.5 곱하기 8 곱하기 60 나누기 1000 해야 되겠네. 1000 하면은 1.2가 나온대요. 1.2. 따라서 여기 질량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가 20mg에다가 어떻게 1.2 메타의 3수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20 나누기 1.2가 된다. 그래서 16.667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이 두 번째 과목까지도 봤습니다. 세 번째 과목도 한번 보시면 작업 환경 관리 대책하고 나왔는데 그쵸? 먼저 42번 문제가 나왔네요. 45 보시면 후드의 정압이 50mm H2고 덕트의 속도압이 20mm H2일 때 후드의 압력 손실 계수를 물어봤어요. 압력 손실 계수. 네, 여기 물어보는 게 보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압력 손실 계수. 압력 손실 계수는 지금 F 값을 말하는 건데, 그쵸? F 값을 말하는 건데 주어진 조건들 봤더니 후드의 정압이 나와 있고 속도압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후드에서 정압을 요걸 물어보는 건데 후드에서 정압은 우리가 SP라고 나타내죠. 후드에서 정압은 어떻게 나타내요? 압력 손실 델타 P에다가 또 어떻게 VP를 갖다 더해준 거. 요걸 갖다 정압으로 표현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압력 손실은 또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F 곱하기 어떻게 VP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맞죠? 여기다가 또 뭐가 돼? VP가 더해지는 거지. 예, 따라서 우리가 후드에서 정압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VP에다가 F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후드에서 정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하고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물어본 거지. 다시 우리가 요거를 F로 한번 나타내 보면 F 요걸 먼저 F 플러스 1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은 SP 나누기 VP가 되는 거지. 예, 따라서 F 값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SP 나누기 VP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P하고 VP하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압력 손실 계수값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보시면 SP는 얼마큼 나왔어요? SP는 50이라고 나왔죠? 50 나누기 VP는 20이라고 그랬습니다. 20.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그래서 50 나누기 20을 해버리면 2.5가 되나요? 2.5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이너스 하면 1.5가 되겠네. 따라서 1.5가 된다. 이런 거죠. 1.5가 나온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